MBN 종합뉴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마스크 오브제 시행을 하루 앞두고 정부가 만 10살 이하 어린이와 80살 이상 노인에 대해서는 대리구매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두 번째 대국민 담화문을 내고 홍안 쪽이라도 나눠야 하는 시기라며 면 마스크 사용을 독려했습니다. 코로나19 국내 확진자가 오늘 오후 4시를 기준으로 546명이 증가해 누적 확진자가 7,313명으로 늘고 사망자도 50명으로 증가했습니다. 매일 0시 기준 추가 확진자는 367명으로 11일 만에 400명대 이하로 줄면서 정부는 대구 경북 지역 확산세가 안정화 초기인 듯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46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대구 한마음 아파트의 거주자 다수가 신천지 교회 교인으로 알려지면서 대구시 공무원이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특혜는 없었다면서도 신천지 교인이 너무 많은 점은 수상하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 격리시설로 쓰이던 중국 푸젠성의 한 호텔이 어젯밤 붕괴해 4명이 숨졌습니다. 현재 언론은 구조 작업이 계속되고 있지만 아직 20여 명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르면 이번 주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저가 항공사들 중 최대 3천억 원 규모의 긴급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업체가 선정됩니다. 하지만 정부 부처 간 논의 없이 대출을 추진하다 보니 비교적 자금 사정이 좋은 3개 항공사만 대출을 받을 가능성이 커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N 종합뉴스입니다. 11일 만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00명대 이하로 기록이 됐습니다. 어제 신규 확진자는 367명으로 누적 확진자 7,313명, 사망자는 50명입니다. 증가세가 꺾이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죠. 네, 정부도 대구 경북이 안정화되는 초기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조희로 기자입니다. 오늘 오후 4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확진자는 모두 7,313명입니다. 이 중 어제 0시부터 오늘 0시까지 하루에 늘어난 확진자 수는 367명. 1일 확진자 증가폭이 400명 이하로 떨어진 건 지난달 26일 이후 11일 만입니다. 정부도 코로나19의 확산 추이가 정체되고 있다며 전국적으로 빠르게 확산하는 경향은 관찰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대구 경북은 안정화 초기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분석했습니다. 현재 코로나19의 확산 추이는 다소 정체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심 지역인 대구 경북이 점차 안정화되는 변화가 나타나는 초기 상황으로 판단되며 한편 0시 기준 하루 추가 확진자 367명 중 대구가 297명, 경북이 32명입니다. 이외에 서울 12명, 충남 6명, 부산에서는 1명이 발생했습니다. 어제 하루 사망자는 6명이 증가해 모두 50명으로 늘었습니다. 12명의 환자가 추가로 완치 판정을 받고 퇴원했고 격리 해제된 환자는 모두 130명입니다. MBN 뉴스 조희로입니다. 네, 신규 확진자 300명대는 지난 주말 900명대 비교하면 대폭 줄어든 숫자입니다. 대구는 200명대로 떨어져서 신천지 대구교회 집단 감염에 큰 불은 잡힌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 주도 떨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지만 여전히 낙관하기엔 해결해야 할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대구 한마음 아파트 앞에 김민수 기자 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수 기자. 네, 저는 지금 대구 한마음 아파트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그 신천지 대구 아직까지 교인 검체 검사를 받지 않은 95%가 아직도 검체 검사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나머지 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아직까지 검체 검사를 받지 않은 대구 신천지 교인이 91명으로 파악됐습니다. 전체의 5%쯤 되는 규모인데요. 대구시는 이 가운데 소재가 파악된 68명에 대해서는 검사를 독려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런데 나머지 23명, 이 23명이 아직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방역당국은 경찰에 이들의 소재 파악을 의뢰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검체 검사를 받은 교인 가운데 양성 반응은 43.8%나 되는데 이를 나머지 91명에 단순 대입해보면 39명의 추가 확진자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검사실이 늦춰질수록 여태까지 기울인 방역당국의 노력이 수포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요. 대구시는 내일까지 검체 검사를 받지 않는 교인들을 모두 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 한마음 아파트가 46명이 이제 확진을 받은 곳인데 코호트 격리를 하던 와중에 한두 명이 자가 격리를 지키지 않았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이 정례 브리핑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대구 한마음 아파트가 어제부터 코호트 격리에 들어갔는데 단 하루 만에 이탈자가 나온 셈이죠. 현재로서는 이 이탈자 한두 명이 아파트 내에서 추가 감염을 시켰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이곳이 대부분 신천지 교인이 거주하는 장소인 만큼 소규모 모임으로 접촉자가 늘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이들에 대한 고발 조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구 한마음 아파트 앞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지금 현장 연결한 대구시 임대 아파트 한마음 아파트에 신천지 교인들이 집단 거주하게 된데 공무원들이 영향을 끼친 거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대구시는 공무원과 유착될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선을 그었습니다. 이현재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일어난 한마음 아파트 거주자 137명 중 신천지 교인은 94명으로 알려졌습니다. 대구 시내에 직장이 있는 35세 이하 미혼 여성만 입주할 수 있는 한마음 아파트의 전체 입주자 중 약 68%가 신천지 교인인 셈입니다. 임대 아파트에 입주하려면 지자체의 심사를 통과해야 하다 보니 공무원들이 신천지 교인들의 집단 이주를 도와준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지만 대구시는 일축했습니다. 공무원과 관련이 있느냐는 문제는 너무 성급하게 그렇게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무원들과 관련이 될 수가 없습니다. 시설이 낙후돼 입주자 정원도 못 채워 공실이 있는 한마음 아파트에 입주하려고 공무원을 포섭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1985년도에 지어진 한마음 아파트엔 엘리베이터도 없고 방 크기도 3.3평형, 2.2평형만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구시는 처음부터 집단 이주한 것이 아니라 해당 아파트에 살던 신천지 교인이 다른 교인들을 끌어들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현재입니다. 코로나19로 많은 국민이 지친 상황에서 오늘은 신규 확진자가 300명대로 떨어졌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사회부 전민석 기자와 뉴스 추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민석 기자, 지금 코로나19 확진자가 이제 7,000명이 넘긴 했지만 증가세는 조금 주춤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보면 지난주 토요일 날 29일 날이 909명 정점이었는데 오늘은 이제 367명이란 말이죠. 네, 오늘 0시 기준으로 전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모두 7,134명입니다. 예. 전날 0시와 비교해 하루 동안 늘어난 신규 확진자는 367명이고요. 오늘 0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환자가 179명 늘었는데 이 추세라면 자정까지도 400명을 넘진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예. 신규 확진자는 지난달 21일 100명을 돌파한 뒤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지난달 29일이 정점이었는데 무려 909명이 한꺼번에 확진됐었습니다. 이후 조금씩 줄어들어 최고치의 3분의 1까지 떨어진 상황입니다. 그렇죠. 환자가 집중된 대구도 비슷한 양상입니다. 지난달 29일 741명으로 최고였다가 오늘은 294명으로 크게 떨어졌습니다. 네. 저 그래프를 보니까 일목요연하게 이제 정리가 되는데 신규 확진자가 이제 전국도 그렇고요. 대구, 경북 쪽도 조금씩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데 그 이유를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폭발적인 코로나19 확산의 중심에 신천지 예수교가 있었죠. 예. 코로나19 환자는 대구, 경북의 90%가 집중돼 있습니다. 환자 대부분이 신천지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돼 있는데요. 이 신천지 교인을 대구에서 만여 명, 경북에서 5천여 명 정도 격리하고 검사하는 과정에서 신규 환자가 급증했던 겁니다. 보건당국은 어제 전국의 신천지 교인 21만여 명 가운데 87%가 검사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신천지 교인들에 대한 검사가 마무리 단계고 격리된 교인들의 잠복기 14일이 끝나가면서 신규 확진자 증가가 줄어들었다는 게 보건당국의 설명입니다. 오늘 보건당국 발표를 보면 18만 명을 지금까지 검사를 했다 이런 발표가 있었는데 그리고 신규 환자 발생이 줄어들고 있다는 말이에요. 코로나19가 이 변곡점을 좀 넘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그걸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이대로 감염병이 잦아들 거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아직 이른 상황입니다. 그래요? 산발적인 집단 감염의 위험성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인데요.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의 오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이 집단 시설, 종교 행사, 이런 많은 사람들이 밀폐된 공간에서 모였을 때 노출될 경우에는 언제든지 그런 소규모의 유행은 계속 생길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주 작은 규모의 유행은 또 계속될 수 있다는 경고의 메시지를 남겼네요. 네, 맞습니다. 봉화 푸른 요양병원 등 사회복지시설이나 의료시설을 중심으로 소규모 집단 감염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충북 괴산에선 동네 경로당을 이용한 어르신 9명이 한꺼번에 감염되기도 했습니다. 대구 문성병원처럼 신분을 숨긴 신천지 교인을 중심으로 또다시 감염병이 퍼질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특히 운동과 춤을 접목한 줌바 댄스로 인한 감염 확산세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예. 대전, 충남, 세종 지역 확진자 122명 가운데 90% 정도가 이 줌바 댄스와 관련돼 있습니다. 지난달 15일 천안에서 전국의 줌바 댄스 강사 29명이 모였는데 여기 참석했던 강사 다수가 확진됐고 줌바 댄스 수업을 들은 보건복지부 공무원까지 감염된 상황입니다. 네. 추가로 이탈리아나 일본 등 대규모 감염이 발생한 국가를 통해 환자가 새로 유입될 가능성도 주의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네. 뭔가 하여튼 큰 불은 좀 잡힌 것 같은데 전국적으로 작은 불들에 대해서는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건당국과 여러 지자체가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모든 종류의 사회적 활동, 모임을 자제해달라는 것이죠. 감염병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 국민의 참여가 절실합니다. 지금까지 전민석 기자였습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충남 천안에서 있었던 줌바 댄스 워크숍도 집단 감염의 연결고리로 의심받고 있는데요. 이 워크숍에 참석했던 강사가 강릉시를 여행하는 도중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증상이 없다는 이유로 검사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여행을 계속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주진희 기자입니다. 서울 관악구에 사는 20대의 줌바 댄스 강사가 강릉을 여행하던 도중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강사는 지난 4일 서울 남부터미널에서 버스로 평창으로 이동해 여행을 하던 도중 지난 6일 접촉자인이 검사를 받으라는 전화를 받았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후 자전거로 강릉 동인병원으로 이동해 검사를 받았는데 문제는 이후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스스로를 격리하지 않고 강릉 일대 여행을 계속하다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겁니다. 모르고 계시다가 강릉으로 이제 여행을 오셨잖아요. 몸에 증상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 그러더라고요. 증상이 없어 본인도 감염 사실을 예상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지만 일단 검사를 받았으면 확진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외부 활동을 멈췄어야 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또 이 줌바 댄스 강사는 지난 2월 15일 있었던 천안 줌바 댄스 워크숍에서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때부터 강릉 여행 사이의 구체적인 동선은 현재 조사 중입니다. 그 천안 워크숍이 있었던 2월 15일 날 참석자가 저희가 29명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대구 주소지로 되어 있는 강사 또 한 분 양성으로. 천안 줌바 댄스 워크숍에 참석했던 강사 29명 중 7명, 그리고 이들과 접촉한 수강생 3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가운데 앞으로 확진자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주유진입니다. 경기도 성남에 있는 분당재생병원에서는 나흘 새 벌써 13명의 확진자가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전파 경로가 오리무중인 가운데 이번에는 퇴원 환자까지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분당재생병원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강세현 기자 전해주시죠. 네, 저는 지금 분당재생병원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병원에서는 2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으며 총 13명이 확진자가 늘었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확진자는 입원 환자 4명, 퇴원 환자 2명, 병원 관계자 6명과 입원 환자의 배우자 1명입니다. 오늘 확인된 확진자 2명 모두 경기도에 거주하는 60대 남성으로 이곳에서 집단 감염이 확인되기 전에 퇴원했던 환자들입니다. 이 2명은 이곳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입원 환자 4명과 같은 병동에 있었는데 보건당국은 정확한 감염 경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병원은 외래 진료를 중단했고 면회 역시 제한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건당국 역시 병원 관계자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고 있어 추가로 확진자가 더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에서도 확진자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몇 명이나 늘었습니까? 네, 서울에서도 은평구 관악구 등에서 8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서울 코로나19 확진자는 120명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은평구에서는 프랑스 등 유럽을 다녀온 30대 남성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남성이 민원 업무로 은평구청을 방문했던 사실이 확인되며 어제와 오늘 구청 건물이 문을 닫았습니다. 관악구에서는 7살 초등학생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학생은 지난달 대구에 사는 증조 외할머니를 만났는데 이 할머니 역시 앞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각 구는 확진자 동선을 확인하는 한편 방역 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분당 재생병원에서 MBN 뉴스 강세현입니다. 내일부터 출생 연도에 따라서 요일별로 마스크를 살 수 있는 마스크 오브제가 시행되죠. 그런데 어린이나 노인들은 누가 대신 사줘야 하는 경우가 많지 않겠습니까? 대리 구매를 하려면 반드시 증명서 들고 가야 됩니다.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입니다. 김수영 기자의 보도를 잘 들어보시고요. 마스크 올바른 사용법 뉴스 추적하겠습니다. 정부는 내일부터 도입되는 마스크 오브제와 관련해 대리구매 대상자를 확대하는 보완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노인이나 어린이의 경우 마스크 구입이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한 것인데 만 80세 이상 노인이나 10세 이하 어린이, 장기 요양급여 수급자 등 680만 명은 대리 구입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이 대리구매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문제되기가 있다. 특히 이제 학부모들이나 그런 내용을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해법을 찾아야 되겠다. 대리구매일은 대리인이 아닌 구매자의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합니다. 가령 1978년생 부모가 2016년생 자녀의 마스크를 사려면 부모 구매일인 수요일이 아닌 자녀 출생연도에 따라 월요일에 살 수 있습니다. 약국에서 증명서류도 꼼꼼히 챙기는 만큼 본인의 신분증은 물론 대리구매자가 기재된 주민등록등본을 가져가야 하며 장기 요양 수급자는 인증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런 가운데 급한 사람에게 마스크를 양보하는 당신 먼저 캠페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도 돌아다니지도 못하는데 이렇게 줄 서는 거라고 그게 줄 서다 병들죠. 우선적으로 그런 노약자분들한테 가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정부는 당분간 마스크 부족 현상이 불가피한 만큼 마스크 오브제의 빠른 정착과 함께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배려를 당부했습니다. MBN 뉴스 김수영입니다. 내일부터 마스크 오브제 대리구매 관련 소식을 좀 전해드렸는데요. 이어서 보건복지부 출입하는 이수아 기자 마스크 관련 얘기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아 기자, 정세균 총리가 오늘 오전에 대국민 담화를 했어요. 그러면서 홍안 쪽이라도 나눠 쓰자. 또 나부터 면 마스크를 쓰겠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뭐 워낙 마스크 양이 부족하다 보니까 우회적으로 이런 표현을 썼다고 봐야 되지 않겠어요? 네, 앞서 들으신 것처럼 현재 국내 마스크 절대량이 부족하니까 이 정세균 총리 본인과 공직자들로부터 면 마스크를 써서 정부의 부담을 줄이겠다고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홍안 쪽도 나눈다는 심정으로 지금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갑시다. 저를 비롯한 공직사회가 먼저 면 마스크 사용에 앞장서겠습니다. 마스크 공급이 시급한 의료기관과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을 위해서 솔선수범한다는 취지입니다. 네, 정세균 총리가 담화할 때는 마스크를 쓰지를 않았단 말이죠. 네. 다들 뭐 정세균 총리 담화 취지에는 공감을 하지만 이제 안전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굳이 저 면 마스크하고 보건 마스크 양쪽에 있는데 저걸 비교하자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이 관련해서 연구를 진행했는데요. 예. 정전기 필터가 부착되어 있는 면 마스크의 경우에는 KF80 마스크 정도의 효과가 있습니다. 이 비말 입자를 80% 정도 차단한 건데요. 덴탈 마스크, 흔히 뭐 치과에서 주로 사용하는 마스크죠. 이것보다는 효과가 좋은 셈입니다. 네. 하지만 필터가 따로 없는 면 마스크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비말 입자 차단율이 16%에서 22% 정도로 나와서 완벽한 비말 입자 차단은 사실 어렵습니다. 네. 이 코로나 시작됐을 때 처음에는 면 마스크 쓰면 안 된다고 하다가 이제 와서 좀 된다 하니까 솔직히 뭐가 맞는 말인지 많은 국민들께서 헷갈려 하실 텐데 자, 오늘자로 말이에요. 마스크 사용 지침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정리를 한번 해보자고요. 네, 식약처 홈페이지에 가면은 마스크 선택과 사용법이라는 카테고리가 있는데요. 여기에 네. 들어가 보면 현재 개정된 최신 마스크 사용 권고 사항을 볼 수 있습니다. 보시면 일반 원칙은 감염 의심자와 접촉 등 감염 위험성이 있는 경우, 기저질환이 있는 고위험군에 속할 때 보건용 마스크를 쓰도록 돼 있습니다. 네. 이 기저질환이라 하면 어디까지 포함인지 헷갈리시는 분들도 분명 있을 텐데요. 이 만성 폐질환과 신질환, 간질 환자,
혈액암과 당뇨 환자, 항암 치료 중인 암 환자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이 바로 아랫줄에 보시면 감염 우려가 낮거나 보건용 마스크가 없는 경우에는 면 마스크 사용도 도움이 된다고 쓰여 있습니다. 네. 그 안 쓰는 것보다는 이제 면 마스크 쓰는 게 좀 낫다는 얘기 같은데. 네. 여기서 말하는 그 감염 우려가 낮은 장소는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떤 장소인지에 대해서는 지침 내용이 없습니다. 예. 하지만 보통 감염자와 전방 2m 이내에 있으면 기침 등을 통해 비말 전파가 가능하다고 흔히 말하잖아요. 예. 그러니 실내든 야외든 상관없이 사람과 가까이 마주치는 일이 적은 공간은 감염 우려가 낮은 장소로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시각처 권고사항에 보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 대한 설명도 있는데요. 이 혼잡도가 낮은 야외나 집에 있을 때 또는 혼자 있는 공간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불필요하다고 쓰여 있습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각 상황에 따른 판단은 사실상 개인에게 맡기는 걸로 봐야죠. 네. 보건당국 지침 위주로 이제 얘기를 들어봤는데 전문가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네, 면 마스크 사용도 큰 위험이 없다는 게 대부분의 의견입니다. 예.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건강한 성인의 경우 면 마스크로도 충분한 감염 예방이 된다고 합니다. 현재 보건용 마스크 사용 필요성이 다소 과하게 강조돼 있는데 마스크에 집중하기보단 손 씻기와 사회적 거리 두기를 철저히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도움이 된다는 거죠. 예. 그러면서 정부에 보건 마스크가 아닌 면 마스크 생산을 독려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수아 기자하고 저거 2m 이상 떨어져 있잖아요. 건강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럴 땐 마스크가 필요 없는 것이다. 네. 이렇게 좀 정리를 하자고요. 그리고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마스크 물론 중요하지만 마스크보다 더 중요한 예방 차원이 깨끗한 손 씻기다. 새겨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수아 기자였습니다. 가급적 외부 활동이나 모임은 자제하자는 분위기지만 오늘도 일부 교회에선 현장 예배를 강행했습니다. 이렇다 보니 경기도는 아예 집합 예배를 금지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남 창원의 한 교회입니다. 문이 닫혀 있고 사람이 한 명도 보이질 않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주일 예배를 온라인으로 대체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교회에선 예배를 거를 수 없다며 현장 예배를 강행했습니다. 비슷한 시각 신도수가 9천여 명인 대전의 한 대형 교회는 사람들로 북적거립니다. 마스크를 착용한 어른과 아이, 가족 단위 교인들이 몰려듭니다. 직원들이 손 소독제를 뿌려주고 실내에는 열화상 감지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연락하신 분들이 유튜브 틀라고 하면 뭐 어떻게 하냐고. 그거 잘도 다 때울 때가 안 짜고요. 인근의 또 다른 교회에도 예배를 마친 사람들이 몰려 나옵니다. 셔틀 버스를 운행해 여전히 많은 교인들이 현장 예배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평일날도 예배를 봐요. 새벽기도 지금도 있어요. 그럼 다 운행하잖아요. 국내 대형 교회들 가운데 70%가 넘게 이번 주일 예배를 온라인으로 전환했습니다. 정부의 종교 모임 자제 요청에도 일부 종교계가 협조하지 않자 경기도는 집합 예배를 전면 금지하는 긴급 명령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 속에 시민들은 저마다의 방법으로 주말을 즐겼습니다. 집콕을 벗어나서 한적한 야외를 찾는 나들이객들도 많았는데요. 마스크를 쓰며 거리를 두는 모습은 여전했습니다. 심가현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등산길 입구. 방문객들이 삼삼오오 한가로운 발걸음을 옮깁니다. 가벼운 옷차림이지만 얼굴은 대부분 마스크로 가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날씨가 좋아서 사람들이 좀 많이 마주치고 해서 조심하기 위해서 마스크는 착용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이 시작되면서 주말을 맞은 일부 시민의 발길은 한적한 야외로 향했습니다. 감염 위험에 맞서 아쉬운 휴일을 즐길 방법을 찾아 나선 겁니다.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입니다. 이곳도 모처럼의 따뜻한 날씨에 나들이에 나선 시민들로 북적이는 모습입니다. 여느 때와 비슷한 풍경이지만 마스크를 쓴 채 다른 시민들과 띄엄띄엄 거리를 두는 등 경계는 늦추지 않았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집에만 있었고 너무 답답해갖고
날씨가 너무 좋아서 가족들하고 오랜만에 바람 쐬니까 너무 좋고 코로나가 빨리 사라져갖고 우리 즐겁게 하루 일상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전문가들 역시 실내에만 머무르기보다 적절한 야외 활동을 하는 게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습니다. 어언 2달째에 접어든 코로나19 사태. 시민들은 어느새 적절한 거리를 둔 채 각자의 시간을 즐기는 방법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심가현입니다. 어제 저녁 중국에서 7층짜리 호텔이 단 4초 만에 무너졌습니다. 이곳엔 코로나19 감염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격리돼 있었는데요. 지금까지 4명이 사망했고 20여 명이 매몰돼 구조 작업이 한창입니다. 박유영 기자입니다. 무너진 건물 더미 속에서 구급대원이 조심조심 갓난아이를 안고 나옵니다. 자네들 틈으로 머리만 겨우 내밀고 있던 여성도 구사일생 구조됩니다. 어제 오후 7시 30분쯤 중국 푸젠성 취안저우시에 있는 호텔 건물이 붕괴됐습니다. 이곳은 중국 당국이 우한시 등 코로나19 확진 지역에서 온 사람들을 강제 격리한 곳이었습니다. CCTV에 잡힌 붕괴 당시를 보면 7층짜리 호텔이 뿌연 연기 속으로 사라지는 데 걸린 시간은 불과 4초. 건물 안에 있던 격리 대상자와 의료진 등 70여 명 가운데 42명이 구조되는데 지금까지 4명이 숨지고 5명은 중상이라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아직 20명 넘게 매몰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지만 건물이 완전히 무너진 데다 2차 감염 우려까지 더해 구조에 애를 먹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매체에 따르면 이 호텔 1층 상가가 개조 공사 중이었는데 현장 근로자들이 기둥 변형 등 이상 징후를 건물주에게 알렸다는 점에서 인재일 가능성이 나옵니다. 우리 외교당국은 한국 교민의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MBN 뉴스 박영입니다. 일본의 한국인 입국자에 대한 상응 조치에 따라 내일부터는 일본인도 비자 없이 우리나라를 방문할 수 없게 됩니다. 이미 비자가 있는 사람도 효력이 정지되고 새로 비자 심사를 받으려면 까다로운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거죠. 김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6일 외교부가 일본인 입국 제한 조치를 발표한 데 이어 법무부는 내일부터 일본인 무비자를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 여권 소지자는 현지 출발 시각 기준 내일 0시부터 비자, 즉 대한민국 사증을 새로 발급받아야 입국할 수 있습니다. 비자 발급 요건도 까다로워집니다. 일본 공관에서 비자를 신청할 때 건강상태 확인서를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허용하고 일본에서 입국한 모든 승객은 특별 입국 절차를 통해 국내 체류 주소와 연락처가 확인돼야만 최종적으로 입국이 허가됩니다. 외교부는 이와 관련해 비자는 상호주의 성격이 강한 만큼 일본의 입국 제한 조치에 따라 원칙적이고 절제된 대응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청와대는 일본의 과잉 조치에 대한 대응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의 자체적 방역 실패를 피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 때문에 우리나라를 이용한 것이라고 일본 언론이 평가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 정부는 제3국을 거쳐온 한국이나 중국 출발 입국자에 대해서도 14일 자가격리를 적용하는 등 입국 제한 조치를 더 강화했습니다. MBN 뉴스 김지영입니다. 우리나라는 좀 주춤해지는가 싶은데 유럽과 미국에서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하루 만에 1,200명 이상 확진자가 늘어난 이탈리아는 밀라노와 베네치아가 속해 있는 북부 지역에 봉쇄 조치를 내렸습니다. 미국은 백악관이 있는 수도 워싱턴 DC에서까지 확진자가 발생하자 비상에 걸렸습니다. 신재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치 영업을 포기한 듯 대부분의 상점들의 문이 굳게 닫혀 있습니다. 여행용 가방에 짐을 챙긴 사람들은 속속 기차역으로 발길을 옮깁니다. Perché ho letto 2 ore fa che forse emanano un decreto legge d'urgenza per mettere Padova in zona rossa e siccome avevo intenzione di tornare giù dai miei parenti martedì ho deciso di anticipare. 하루 만에 1,200여 명이 추가 확진되고 누적 사망자가 200명을 넘어서자 이탈리아 정부가 밀라노, 베네치아가 속한 북부 14개 지역에 사실상의 봉쇄령을 내렸습니다.
가족을 만나거나 업무 차 오는 사람이 아니면 출입이 금지되면서 이 지역에 사는 시민 1,700만여 명의 발이 묶이게 됐습니다. 이번 도시봉쇄령은 다음 달 3일까지 시행될 예정입니다. 미국도 추가 감염자가 늘어나면서 총 확진자는 442명, 사망자는 1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이번엔 수도 워싱턴 DC에서 첫 확진자가 나와 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At this point, he appears to have no history of international travel and no close contacts with a confirmed case. 뉴욕주는 하루 만에 확진자가 2배 이상 급증하자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등 지금까지 비상사태가 내려진 곳은 총 9개 주로 늘어났습니다. MBN 뉴스 신재우입니다. 코로나 아웃, 이렇게 극복하자 특별 기획 순서입니다. 요즘 마스크뿐 아니라 손 소독제도 구하기 힘들다 보니 직접 만들어 쓰자는 셀프족이 늘고 있습니다. 시중에 파는 제품들과 비교했을 때 성능은 어떨까요? 윤지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약국이 밀집한 거리, 문마다 마스크와 함께 에탄올도 품절이라는 안내가 붙어 있습니다. 손소독제 제작에 소독용 에탄올이 대거 투입돼 일반 소매점에서는 구하기 어려워 금탄올이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에탄올이 완전 금탄올이에요. 그래서 지금 구하기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이런 탓에 손소독제 가격은 크게 뛰었습니다. 1월까지만 해도 7,000원가량에 판매되던 500ml짜리 손소독제는 현재 13,000원에서 15,000원 수준으로 크게 올랐는데 부르는 게 값일 정도로 가격도 제각각입니다. 일단 사회가 자체가 너무 올라가지고 어느 약국에서 2만 원에 파는 약국도 있고. 이 때문에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사용하고자 손소독제를 직접 만들어서 쓰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온라인상에서 다양한 배합법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소독용 에탄올과 글리세린, 정제수를 10대 1대 0.5의 비율로 섞으면 시중에서 판매하는 것과 같은 에탄올 농도 62%의 손소독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마스크를 직접 제작해서 쓰는 사람들도 늘고 있습니다. 첫 마스크에 정전기 필터를 끼워서 쓰는 방식이 많이 이용되는데 KF80 보건용 마스크와 유사한 성능이라고 조사되기도 했습니다. 셀프족으로 변신한 시민들, 품귀 현상 속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새로운 모습입니다. MBN 뉴스 윤지원입니다. 총선 얘기 좀 해보죠. 네, 이제 38일 앞인데요. 여야의 공천 작업이 한창이죠. 민주당은 오늘 어땠습니까? 민주당은 조국 수호 논란 빚었던 김남국 변호사를 경기 안선 단월 의뢰 전략 공천했습니다. 네, 미래통합당은 공천에서 배제된 홍준표, 김태호 전 의원이 잇따라서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최은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조국 백서 필자로 금태섭 의원에게 도전장을 냈던 김남국 변호사를 경기 안산 단원 의뢰 전략 공천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안산 단원을 현역 의원인 미래통합당 3선 박순자 의원과 맞붙게 됩니다. 국정원 간첩 조작 사건의 진실을 밝혀낸 변호인으로 우리 당은 검찰개혁과 나아가 권력기관 개혁을 앞당길 적임자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민주당은 또 영입 인사인 최기상 전 부장판사를 서울 금천에, 소병철 전 법무연수원장은 전남 순천 광양 곡성 구례 갑에 각각 공천했습니다. 선거구 조정으로 갑, 을이 합쳐진 경기 군포는 갑과 을의 현역 김정우, 이하경 의원이 경선을 치르게 됐습니다. 미래통합당은 공천 배제 후폭풍이 거셉니다. 고향 출마를 주장하다 컷오프된 김태호 전 경남도지사는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고 친정집 같은 당을 잠시 떠나고 꼭 살아서 돌아오겠습니다. 홍준표 전 대표 역시 불의와 협잡에 순응하지 않겠다며 출마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5선 이주영 의원과 초선 곽대훈, 백승주 의원도 무소속 출마를 시사하고 나서며 무소속 연대 결성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이런 가운데 통합당은 이번 주 선대위를 출범할 예정인데 선대위원장에 김종인 전 위원장 영입을 추진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됩니다. MBN 뉴스 최은미입니다.
민주당은 진보 진영의 비례연합정당 참여 여부를 결정짓기 위한 논의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당장 비례의석 축소가 걱정되는 다른 정당들은 극도로 반발하고 있어서 난항이 예상됩니다. 이동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진보 진영이 추진하는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하는 방안을 놓고 이해찬 당대표 주관으로 비공개 회의를 열었습니다. 회의에선 통합당의 비례의석 싹쓸이를 막기 위해 참여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지만 자칫 전체 선거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견이 맞섰습니다. 경론 끝에 결국 당 지도부는 이번 주에 전당원 온라인 투표를 통해 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대로라면 민주당이 최대 7석, 미래한국당이 25석을 얻지만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할 경우 연합정당은 22석까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민주당과 공동 보조를 맞춰온 정의당은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며 전형적인 내로남불 정치라고 비판했습니다. 범진보 개혁 세력의 승리를 위해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적을 이기고자 적을 닮아가는 내로남불의 정치입니다. 미래통합당은 자당을 꼼수 정치라고 비판했던 민주당이 위성정당을 만드는 건 반민주적 행위라고 비꼬았습니다. 누더기 선거법을 날치기 처리하면서 정치 개혁이다라고 입에 침이 마를 정도로 강변했던 민주당이었습니다. 반민주 그 자체입니다. 한편 민주당 공천에서 탈락한 정봉주 전 의원이 추진하는 비례대표 정당 열린민주당이 공식 출범했고 손혜원 의원이 최고위원으로 참여했습니다. MBN 뉴스 이동화입니다. 정부가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저비용 항공사에 최대 3천억 원 규모로 긴급 융자를 해주기로 하고 이르면 이번 주에 대상업체를 선정합니다. 그런데 진짜 어려운 항공사보다는 상황이 그나마 양호한 곳만 지원할 것으로 알려져 논란입니다. 이병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해 일본 수출 규제에 따른 불매운동에 이어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항공 수요는 급격히 얼어붙었습니다. 결국 정부는 심각한 피해 상황을 고려해 자금 지원 등 긴급 지원 대책을 내놨습니다. 일시적으로 유동성 부족을 겪는 저비용 항공사에 대해 최대 3천억 원 범위 내에서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긴급융자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산업은행과 금융위원회 등은 7개 저비용 항공사를 심사하고 이르면 이번 주 대출 가능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피해 상황과 관계없이 비교적 재무 건전성이 양호한 진에어와 제주항공, 에어부산 등 3곳만 지원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혀 항공업계를 중심으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긴급 융자를 위한 별도의 기준 마련 없이 최근 경영 실적과 담보 등 기존 대출 상품과 똑같이 심사하다 보니 벌어진 일입니다. 저희를 만약에 배제하신다면 그거 자체가 낙인 아니겠습니까? 낙인이 찍히면 다른 데 가서 어떻게 또 투자를 받습니까? 항공사 부도를 우려하는 국토교통부와 상환 가능성을 검토하는 금융당국 간의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 효과를 거둘지에 대한 의구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병주입니다. 낮 동안 햇살이 따사롭게 내리쬐습니다. 휴일인 오늘 올 들어 가장 높은 최고 기온을 기록한 곳이 많은데요. 한낮에 서울이 16.9도, 춘천이 17.7도, 대전이 18도까지 올랐습니다. 내일은 오늘과 달리 하늘이 흐리겠지만 낮 동안 포근함은 계속되겠습니다. 한낮에 서울이 16도, 대전이 17도, 대구가 15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밤부터는 충청과 남부지방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는 모레 새벽에 전국으로 확대되겠는데요. 일단 내일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제주도에 10에서 40mm, 남부지방에 5에서 10mm, 영동과 충청은 5mm 안팎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밖에 수도권과 강원은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오늘 하늘은 맑았지만 공기가 탁했습니다. 내일도 중서부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 구름이 많다가 차차 흐려지겠고요. 서울의 아침 기온 6도, 낮 기온 16도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남부지방 전주와 대구의 아침 기온 4도로 쌀쌀하겠고요. 밤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동해안 지방 비가 오기 전까지 대기가 무척 건조하겠습니다. 금요일에는 중부지방에 또 한 차례 봄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확진자가 7,000명을 넘어섰지만 11일 만에 신규 확진자가 400명 아래로 줄었어요. 네. 치료 끝나서 격리 해제된 분들도 130명이나 되시고요. 해외에선 한국의 코로나19 대처에 박수를 보내고 있다고요? 네, 해외 전문가나 언론이나 다들 모범적 사례라고 하지 않습니까? 독일 헤센주에서는 우리 드라이브스루 검진 방법을 도입했다고 그래요. 네. 불철주야 환자 치료에 힘써주시는 의료진과 방역당국 여러분 고맙습니다. MBN 종합뉴스 마칩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